네, 안녕하십니까. 삐딱 토크 레전드와의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릴게요. 학술 3관왕 조동욱 충북 도립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샷. 원샷.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성관왕 최용현 변호사님도 원샷. 그래야 돼요. 이렇게 인사를 하네요. 물 한 잔 먹고 그럼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월 10일 총선이 끝났는데 그 여진이 뭐 아직도 뭐 무슨 휴화전달이고 화라선처럼 계속 정말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커님들과 함께 우리나라를 이제 움직이는 대표적인 정치인들 그리고 당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그 이제 선거 이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정 기조를 뭐 세진해라 이런 요구 많이 받아서 입장도 발표하고 했는데 자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니 바뀌고 있습니까? 아유, 또 이거 너무 누구 말만 따라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는데 네. 바꾸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답은 우리가 탄핵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개헌을 통해서 임기 단축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임기를 안 바뀌어, 안 해서 안 바뀌어. 좀 일찍 그만두시고 그다음에 뭐 중임제를 하든 내각제를 그렇죠. 하든 그런 게 방법이다. 만약에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바뀐다는 거는 그거잖아요. 그 독선과 불통에서 대화 협치, 야당과 대화 협치로 이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게. 네. 그랬을 때 그거 바뀐 거 스스로 만약에 바뀔까? 총선 결과를 보고서는 뜨끔해가지고 이제 바뀔까? 스스로는 절대 안 바뀌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첫째는 이제 이분이 검사 마인드로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자기는 오류가 없다, 무오류고 저쪽은 뭐 악의 축이거나 범죄자 집단, 민주당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마인드가 검사 마인드가 바뀌지 않아요. 그런 마인드 정치가 검사 마인드 정치가 아니 검사하셨잖아요. 다 검사가 다 그렇진 않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요. 그래요? 두 번째는 체별은 안 그렇지.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그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할 만한 의제나 정책이 있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그런 거 없어요. 뭐 3대 개혁이라고 그러잖아. 연금, 노동, 교육 뭐 3대 개혁 하는데 추진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특혜만 누릴 생각만 하지 뭔 국가를 위한 정책을 할 생각이 없어요. 그 때문에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할 이유가 없어. 그럼 이제 상대방이 공격해올 때 내가 막으려면 야당과 대화 협치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법이야.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거부하지 대화 뭐 타협하고 여지가 없는 거야. 상대방 공격. 그러니까 그런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된다니까. 아니 어디로 소통가? 그 협치해야 되니까 아니 뭐 사주 참치? 그다음에 그럼 검나사로 돼야 되는데 내동생은 최악의 경우 자기가 형사처벌 받거나 탄핵이 되더라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직 대통령은 그 처벌 수위나 엄청이 낮고 그 다음에 또 돌아오고. 다 사면복권 다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도 겁 안 나.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스스로는 바뀌지 않아요. 다만 이제 외부 압력으로 다 바뀔 수 있어. 보수 언론이나 기업계 같은 보수 진영계에서 계속 변화하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사법이나 검찰 쪽에서 법적으로 압박이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여당 내에서 자기 편 들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제. 그다음에 자기가 하는 거에 딴지 걸 사람들, 뭐 탈당시켜야 된다, 뭐 특검법 통과시키 딴지 걸 의원들만 잔뜩 있어. 그러면 이제 이런 압박을 통해서 여당 내부, 보수계 내부에서의 압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뀔 거냐? 그것도 전 안 바뀔 걸 봐. 왜 그러냐면 이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위 0.11%의 0.001%의 꼰대야. 꼰대는 최악의 상황이 됐어요. 여당도 자기 편 안 들어주고 다 집단을 떠나는 최악의 상황일 때 그때 최악의 꼰대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 줄 알아요? 상황을 외면하거나 상황을 부정해. 그리고 오기를 부려. 저는 윤 대통령이 절대 외부 압박이 있어도 지금의 정책 기조, 지금의 국정 기조 절대 안 바뀔로. 그래서 저기 국민의 암이 지금 108석이죠.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 다 108번 내에 빠졌다고 그러잖아. 아니 그렇게 된다면 그 뭐 예전 같은 뭐 탄핵 정국이든 이렇게 국민하고 충돌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면 뭐 국가적으로 불행한 거 아닙니까? 이거? 국가적으로 엄청 불행한데 본인은 마이웨이라고요. 아니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피의자로 보여. 피의자로 보인다고. 그렇죠. 예. 그런 마인드다. 국민들이
멍청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상황을 외면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탄핵 정부에서 이상한 발상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절대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이상이거든요. 자, 그 이런 상황을 그래도 바꿔보고 아니 어쨌든 근데 말 한마디 더 합시다. 네. 아니 저기 사실 역대급 저기 그 보수 후보 중에 윤석열처럼 약체가 없었어요. 근데 지인은 이재명은 뭐요? 그래가지고 친문 다 날라갔잖아요. 아, 그래서 근데 국민의힘이 이제 답답할 모양인데 그러면 윤 대통령이 그럼 탈당을 하든지 아니면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비윤계 이분들이 나서서 당을 장악하든지 뭐 하여튼 국민의힘도 누가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윤석열 대통령은 국힘 당선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출세하고 싶은 사람은 있겠지. 보수나 뭐 극우에서 네. 계속 출세하고 뭐 거기 지원하는 사람은 있겠지만은 국힘 당선자들의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무익하거나 불필요한 존재를 넘어서 이제 유해한 존재야. 백해무익한 존재가 돼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거에 대해 반발이라는 거 등대될 건데 다 가장 현실적으로 먼저 따진다면 당권이잖아요. 이제 당권. 바로 이제 관령 비대위 체제로 가서 아마 7월 정도까지는 아마 전당대회로 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뭐 선출할 것 같은데 만약 후보군을 뽑는다면 수도권 같은 데서는 나경원과 안철수가 있을 것 같고 영남권에서는 주호영과 김태호 전 경남지사 있잖아요. 그다음에 원외로는 오세훈이나 홍준표 있는데 이분들은 조금 단체장 자리 내놓고 뭐 당권 도전할 정도는 아닐 것 같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게 이제 한동훈 한동훈이고 나중에는 이준석 문제 얘기하겠지만 한동훈 정도가 있는데 한동훈은 당권에 바로 도전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다면 결국 나경원, 안철수, 주호영, 김태호 요 정도 선에서 네.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안철수는 비주류잖아요. 네. 그래서 힘들 것 같고 김태호는 그렇게 인지도가 엄청 높지를 않아요. 당내 장악력이 약해요. 당내에서 당직을 특별히 맡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다면 나경원과 주호영 이 양자 대결이지 않을까. 문 닫겠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윤은 아니더라도 같이 이제 좀 뭐 용산하고도 관계를 하고 뭐 그래서 그렇죠. 아 오늘 저기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당 대표 있잖아요. 네. 국민의 짐 쪽에서는 한동훈이가 했으면 좋겠다고 국민들을 조사한 거로는 유승민이에요. 유승민. 네. 그분은 좀 요새 뭐 합니까? 아이 근데 그 하고 있어요. 저기 여당 내부 저기들이 안 찍어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그리고 한동훈은 본인이 움직이기에 본인은 대권의 생각이 있지 당권의 생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또 너무 빨리 나오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다고 그러면 나경원은 이미 욕심이 있었잖아요. 전에 네. 그거 했었잖아요. 나경원하고 조영도 욕심이 있어요. 저는 두 양반 중에 당권 경쟁을 펼쳐줄 것 같아요. 나베. 아우, 하여튼 국민의힘 그리고 용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근데 될 이제 것 당권보다 중요한 건 대권 후보잖아요. 그렇죠. 과연 대권 후보인데 뭐 기존에 정해졌던 건 오세훈, 홍준표는 당연히 대권에 도전할 거고 원희룡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한동훈하고 이준석 같아요. 한동훈, 이준석. 네. 일단은 이거를 가장 눈치 빠른 사람이 홍준표 대구시장이거든요. 자, 한동훈이가 다시 또 돌아와서 대권 후보까지 가려면 경쟁자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총선 패배의 책임을 한동훈이냐 윤석열이냐 이 구도거든요. 누구한테 책임을 지울 거냐. 여기서 홍준표가 눈치 빠르게 책임을 한동훈한테 막 몽땅 하잖아요. 그래서 삭제 공격하는 그렇죠. 거거든. 대권 후보가 될 수 있어요. 대권 후보로 다 부상이 됐잖아요. 이미 그 총선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그건 당권은 아니고 대권 쪽이고 이준석도 마찬가지거든. 이준석이 만약에 지금 개혁신당에 계속 머물다 보면 기껏해봤자 나중에 그 후보 단일화에서 페이스메이커 거기에 그쳐. 본인이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려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려면은 이준석이는 저기를 해야 돼. 그 국힘하고 대통령하고 엄청나게 싸워야 돼. 대통령이 폭망해야 돼. 그래야지 자기가 들어갈 명분이 되잖아. 저 잘못된 대통령 때문에 내가 옛날에 쫓겨난 사람이라서 다시 복귀할 수 있잖아요. 이준석도 그런 로드맵을 그리지 않을까 싶어요. 사이가 멀어지게끔 작업을 좀 해야 되겠네. 요새 나오는 워딩이 윤석열 책임론을 계속 복시켜요. 근데 아무튼 뭐 당대표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저희들 국민 눈높이 안 맞출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얘기로는 이제 국민의 짐에서 국민의 암으로 가는 길이 눈에 훤히 보인다. 버든에서 캔슬. 봐야 됐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야당 쪽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과반만 한 줄 알았더니 151석 플러스 알파가 24석이나 돼가지고
상당히 지금 뭐 승리에 돋지는 않은 거지만 일단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탄탄대로 민주당도 탄탄대로 갑니까? 뭐 일거양득이 돼버렸잖아요. 민주당 압승을 이끌어냈고 이재명 대표가 뭐 어부질이지만 사실 본인이 잘해서 얻은 건 하나도 없겠지만 그 과정에서 친문하다 친명으로 완전히 탈바꿈 시켜버렸죠. 네. 그리고 뭐 탄탄대로가 열렸다.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원래는 본인이 차기 8월인가 전당대회 때 당대표로 너무 힘들어서 안 할래요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마 본인이 나갈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고. 왜 그러면 사법 리스크가 계속 있잖아요. 그래도 당대표면 조금이라도 방어막이 해주잖아요. 벌써 저기 변호사님 말씀처럼 정성화가 떠들잖아요. 뭐라고요? 아니 저기 이재명이 하는 게 좋은 카드일 수 있다고 벌써 떠들어요. 벌써 대표는 예. 8월인가 하는데 예. 전당대회 그리고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의 특징은 지난번에 이제 당대표 다시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힘들다고. 근데 안 한다, 그분은 항상 말을 바꾸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알아들어야 됩니까? 예, 알아들습니다. 안자가 한 달에 붙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한 번 더 곱씹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무튼 지금 사실 망가질 때 보면 힘들 때 망가지질 않아요. 잘 나갈 때 망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탄탄대로라고 했지만 뭐 아까 뭐 하이킥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국민들한테 로우킥 맞을 수 있어요. 로킥. 앞으로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사실은 뭐 당권보다는 대권을 생각하는데 그럼 3년 뒤잖아요. 네. 뭐 당분간은 탄탄대로지만은 뭐 대권까지 3년 남았으니까 그 과정에서 있는 저기 그 걸림돌이 될 만한 건 분수령이 된다, 걸림돌이 된다는 거 두 가지죠. 뭐 사법 리스크하고 2년 뒤에 지방선거. 여기서 우리도 참패할 수도 있죠, 잘못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분수령이 될 만한 건 두 가지. 사법 리스크가 엄청나게 폭증하거나 네. 아니면 2년 뒤 지방선거에서 필패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마 전환점,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 지금 100%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홍위병들 쫙 뽑아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장수들은 자기가 모시는 주군이 위험에 처해도 함께하지만 홍위병 바로 등 돌려요. 등을 돌리지. 이제 그럼 잘못하면 찜질하면 명의병이란 말 나오겠다. 어째 이거 명의병.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 국민들은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한참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재판을 받으면 그럼 1심, 2심, 3심이 있잖아요. 네. 그 시간이 또 필요하고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죄든 문제든. 지금 일단은 총선 압승했잖아요. 민주당. 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압승했기 때문에 지금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도 엄청나게 부담을 느낄 거예요. 본인들은 뭐 법리적으로만 판단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뭐 강제 어째 나와 출석 요구 마음대로 하기도 좀 힘들 거예요. 심리적으로. 근데 뭐 가장 그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걸로 재판에서 다 무죄 받는 건 불가능하고 당연히 그 출마 못하는 실형을 선고받을 건 뻔한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1심 선고가 임박한 게 공선법 위반이 있어요. 네. 이거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 방송에서 대장동 실무 책임자였던 그 죽은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이게 이제 아주 엄청나게 사소한 건데 이것이 1심 선고가 임박해 있거든요. 네. 아마 늦어도 8월 이전에는 1심이 선고된다고 보여져요. 이것이 엄청난 지금 포인트가 된다고 할까? 네. 그거 같아요. 갈림길. 나머지 죄들은 이미 재판에서 증인신문도 더 해야 되고 한참 남았기 때문에 향후 대선 전국이 시작하기 이전까지 종결될 일이 없어. 대법원까지 가니까. 근데 선거법은 그래도 그 뭐 빨리 처리하도록 돼 있죠. 26개월, 26개월, 뭐 30개월. 그게 저긴 또 아니에요. 강제사항은 아니야. 그렇게 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빨리 진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법 위반이 아마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지금 저 민주당에서는 저기 못 먹는 식품이 하나 있어요. 혹시 그 비스켓 있지 않습니까? 네. 비스켓을 갖고 일본 애들이 만든 게 건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건빵 안에 또 별사탕 들어있잖아요. 네. 그죠? 정가가 별이 몇 개 막 이러잖아요. 그죠? 건빵인지 깜빵인지. 그래서 그 절대 못 먹는데. 근데 전 변호사님은 조금 좀 달리하는 게 이 국민의 암이 45.1%를 얻었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민주당이 50.5%라면 법원에서 만약에 구속시키는데 구속 가능한 지지율이라고.
이게. 유죄를 할 예, 경우에 예. 지속 그러니까 이게 수도 있다. 진짜 엄청나게 막 60%막 이렇게 됐다면 이게 진짜 부담스러운데 뭐 5% 차이? 이거 아니 근데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네. 공소법가 아까 김문기 씨 알았냐 몰랐냐 이 문제 말고는 다른 거는 이미 아직도 증인 신문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법원까지 갈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뭐 다른 재판 5년 걸린 것도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1심 선고에서 구속을 못해요. 아이 못하죠. 어느 판사가 그렇게 하겠어. 그리고 또 바로 또 보석 신청하면 풀어줘야 되는데 피해 못합니다. 방어권 때문에 그런 못합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보면 국힘이 요런 거 사법 리스크로 꽃놀이패 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이 법정 그 시기 조정. 1심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 절대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밀란 일어나요. 시기 조정 같은 경우. 그런 이제 그 아마 사법부가 붕괴될 거야. 밀란 아니 일어나서. 그러니까 하이어 코트로 갈 때 그 시기 조정할 수 있는 타이밍 그런 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유죄가 선고돼도 네. 뭐 특히 지금 아까 알았냐 몰랐냐 이거는 벌금 100만 원이 될까 말까 할 유무죄도 헷갈리고 벌금 100만 원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안 될 사안을 이거를 실형 선고한다? 불가능하고 나머지 죄들도 다툼의 여지가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선고와 동시에 대법원 아마 항소심에 선고서도 법정 구속 못 할 겁니다. 절대. 대법원 갔다 와야 돼요. 근데 조국 대표도 지금 못하잖아요. 2심에도 유죄를 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안 됐으니까 그렇죠. 못 합니다. 근데 그때 왜 법정 구속 안 하죠? 조국 같은 경우는 그 다툴 여지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남아 있다고 보면은 안 그다음에 되는 거예요? 사법부가 엄청 부담을 가져요. 자기가 아니 부담을 가져요. 일단은 지금 저기 법관 입장에서는 그 뭐라 센터스를 하여튼 선고를 한 거잖아요. 선고를 하면 그 집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직 상황이 아니죠. 남았으니까. 법정 구속 여부를 판단을 해줘요 판사가. 아, 판사가? 이 그것까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선고할 것 같으니까는 네, 법정 구속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선고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의 이제 여소야대의 아주 그 175석의 거야인 민주당 그리고 거기에 당 대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좀 시간 좀 많이 벌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일부 시간이 있다는 걸로 언론에서는 보이네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점증하고 또 요번에 8월인가 전당대회 때 친명 친문 갈등이 재현된다고 하면 일부 민주당 이탈자도 생길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언론들도 있는데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가 또 이미 민주당이 압도적 총선 승리를 이재명이 이끌어냈잖아요. 어찌 되었든. 네. 그리고 또 다음에 차기 대권 후보 1순위야. 어느 민주당 후보가 그런 다가올 그 열매를 핑계치고 나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분열된다, 이탈된다, 이거는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희망사인가 봐요. 그 언론사에서, 그렇죠? 그러겠죠. 보수 언론에서 아마 희망상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3당이 됐죠. 조국 혁신당과 조국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이 됐습니다. 12짝이 됐고 또 저희는 이제 관심 있는 게 그 중에 한 명이 청주 출신의 신장식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되는데요. 자, 조국 대표가 검찰청 앞에도 가서 얘기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협조 안 하면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조국 대표가 전국 주도권을 잡을까 또 전국에 어떤 역할을 할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도 지난 방송에서 충북이 캐스팅 보트다 이런 말을 표현했는데 여기도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언론에서 캐스팅 보터라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말도 또 틀린 것 같아. 캐스팅 보터가 되려고 그러면은 양극에서 중간 정도의 그렇죠. 이념적 지향이나 지리적 지향을 가진 것이 왔다 갔다 해야지 캐스팅 보터라는 말 쓰잖아요. 조국 혁신당은 오히려 민주당의 좌측에 있는 그렇죠. 정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명성이나 과단성을 가지고서는 조금 더 진보적이고 결단력 있는 정책을 이끄는 예인선. 예인선이거나 아니면 쇠빙선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견인차 이런 표현이 적당할 것 같아요. 결국은 민주당을 강성으로 이끄는 리드하는 역할을 할 거고 거기에 민주당이 조금 많은 고민거리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윤석열 그 퇴진 거기에 적극 나서기 좀 어려운 게 수권 정당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민생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조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선명하게 이제 정권 퇴진 이렇게 그럼 민주당은 역풍도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주도권이 굉장히 조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경우는. 그게 가장 걱정되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생 쪽에 치중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 아마 조국이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옛날 노태우처럼 할 수도 있어요. 둘이 같이 올라오면 옛날 김영삼, 김대중 쌈 붙여갖고 노태우 됐듯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진짜 됐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12명, 12척이 민주당 175척을 끌어당기다가 안 움직여서 또 끊어지면 어떡해요? 조국혁신당이 그냥 자기들끼리 막 나서? 아니 근데 사실은 지금 저기 그 국장님 말씀처럼 12척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지금 민주당 더듬어 만진당이 이재명 쪽이면 여기가 지금 베이스 캠프를 조국 쪽에 친분이 친 거랑 마찬가지라고. 이게.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주도권 싸움이 친명하고 친분하고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민당 내요 친분이 몇 돼요? 그 정치인을 너무 이상적이거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이라고 그래서 뭐 탄핵이거나 뭐 개헌이거나 뭐 좋은 정책 뭐 이런 걸로 우린 뭐 이기겠다라는 그런 마인드 없어요. 일단 권력 쟁취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안 끌려와. 안 끌려가지고. 끌려오면 좋고 안 끌려와도 괜찮아. 우리 거 할 건 다 했으니까 우리는 할 노력은 다 했잖아요. 자기들 선명성 있고 과단성 있고 결단이고 있다는 거를 국민에 다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쳐내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과감하게 혁신 정책을 밀어붙이고 뭐 강경한 정책을 밀어붙여도 안 되면 저기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탓하고. 그렇죠. 잘 되면 자기가 나선 거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기 그 홍수환이 생각이 나요. 홍수환이 그 카나스키아하고 이제 파나마에서 1977년 11월 권태했잖아요. 홍수환. 홍수환. 예. 그때 보면 자기는 뭐 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상대가 뭐 전승 KU고 적지고 그다음에 19살이고 그러니까 저도 상관없다고 싸우니까 그냥 그 사전오기를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입장에서는 그냥 뭐 부담 없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게 더 무서운 거죠. 부담 없이 싸우는 게. 그러면 조국 대표도 그렇고 조국 혁신당 그리고 조국 대표는 지금 2심에서 유죄고 그렇죠. 또 상고심에서도 확정이 되면 가서 뭐 푸시업 한다는데 그러면 이제 누가 또 이어받아야 되는 걸 텐데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그 조국 대표 신병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일단 당면한 문제. 원내 교섭단체는 구성을 하는 게 욕심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당장 그것부터 회의를 들어가서 뭐 계속 회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성할까? 뭐 20명이 돼야 되는데 12명밖에 안 돼서 뭐 김종민 의원을 당연히 영입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인가? 네. 그 위성정당에서 시민단체 그다음 출신. 진보당 출신 당선자 이 생각 한다. 이거 다 모아도 잘 안 돼.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의원 꺼달라기를 하고 싶은데 민주당에서 힘들죠. 왜 그러면 위성정당으로 한마디 맞았고 옛날에 DJP 연합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별로 물며 맞았잖아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8명을 영입해서 건너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힘들 것 같고 그럼 이제 방법을 또 하나 찾아낸 게 그거예요. 국회법을 개정하자. 예. 이 10명만 돼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민주당에서 이게 미온적으로 안 해줄 거예요. 국힘은 반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볼 때 누굴 영입하면 지금 보면 조국 혁신당은 그 단체복이 검은 색깔이더라고요. 검은 색깔에 가까운 색깔이 빛나는 색깔인데 뭐 그 김종민 넣고 누구 넣고 그런 색깔이 다를 거잖아요. 내가 과연 그게 갈까? 근데 원내교섭단체는 꼭 가고 싶어요. 하고 싶겠죠. 그래서 상임위원장 자리라도 한석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조국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 말 좋게 해서 협력자며 경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짜 그 협력자라고 생각한다면 다수당이니까 이 십석으로 완화시켜주면 되는데 절대 안 해줄 거예요. 경쟁자라는 걸 더 강하게 갖고 있죠. 상당히 긴장하고 좀 견제하고 그런 당연히 민주당은 견제를 할 거예요. 그건 조국 대표가 어쨌든 자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뭐 그렇게 또 민주당 지분을 계속 가져갈 거니까 인기를. 아, 그다음에 이제 조국 대표 사법 리스크 문제, 원내대표 원내 교섭단체 문제는 그렇고 조국 대표 사법 리스크 문제는 일단 정경심 그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재판을 맡았던 재판관이 대법관에 또 주심을 맡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라는 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바로 유죄가 확정돼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조국 대표. 그럼 대법원에서 선고되면 바로 2, 3일 내에 구속을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날 수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왜? 전국이 변했잖아. 조국의 위치가 바뀌었잖아. 아, 그래도 그렇다고 뭐 2년, 3년 지원 안 끌 거잖아요. 이게 판사들이 글쎄 2년, 3년 끌 수 있어요. 아, 정말요? 이거를 전원합의체로 넘겨요.
판사가 꼭 정치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만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체 상황을 좀 보거든요. 판사들도 검사랑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를 넘기고 그 중에서 일부라도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일부라도 문제가 있어서 2심으로 내려보내. 그러면은 최소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또 봐야 돼요. 다시 갔다 다시 와야 된다. 대법원 또 올라가서 거기까지 또 있으니까 그게 한 4, 5개월 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2심에서 1년 걸리고 이거 4, 5개월 걸린다고 그러고 이번 대법원 또 2, 3개월 또 걸린다고 지금 전체 2년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의 시간도 아직 남아있어. 그리고 만약에 항소심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일부 한두 개라도 무죄가 선고되면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역사상 부부를 같이 같은 죄인데 부부를 같이 처벌한 적은 거의 없어요.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형이 대폭 내려가서 집행유예나 벌금, 무기징역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배제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좀 거론 안 했는 데도 있잖아요. 정의당. 저 마음이 아픈 분들도 많을 텐데. 다른 당은 잘 모르겠네. 개혁신당. 뭐 좀 미끈한데 이 당들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신당정 전 대표는 그만둔다고 하던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이준석밖에 없기 때문에 이준석이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그대로 뭐 존폐가 결정될 것 같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좀 아까운 게 뭐냐면 조국 신당처럼 본인이 민주당을 리드한다라는 정책, 뭐 탄핵이거나 뭐 아니면 뭐 특검이건 뭐든 이거를 공약으로 딱 내놔서 3년 이전에 끝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국 신당 같이 행동을 보였었다고 그러면 그 역할을 대신했다고 그러면 근데 좀 선거 전략에서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혁신당은 이미 저기 맛이 쉬어버려서 아웃될 것 같고, 그다음 뭐 새로운 미로는 아니 그 전부 뭐 낙엽들 긁어모아갖고 뭐가 새로워? 네? 그러니까 여기도 아웃될 것 같고, 근데 정말 아까운 건 정의당이 문 닫는 거. 이거는 진짜 국민 불행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문 닫아요? 문 닫겠죠. 영석이랑? 원외정당. 아, 그 누가 하겠어요? 의제가 없어. 네. 정의당이 뚫고 들어갈 뭐 기본소득당도 있고 뭐 많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뚫고 조국 혁신당도 있고 정의당이 뚫고 집착할 만한 공간이 의제가 없어.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네. 문 닫고 그 좋은 자산들 많잖아요. 김종대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저기 분들이 아깝지. 다른 데서 이제 정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일단은 뭐 노동계 쪽에서도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대립이 있고 페미하고 안티페미하고 이런 대결이 있기 때문에 정의당이 포지션이 좀 애매모호해요. 그렇다고 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조직, 페미를 대변하는 조직 이렇게 나설 수도 없어. 또 생태를 대변하는 조직 이렇게 전적으로 나서기도 힘들어요. 우리나라 선거 지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본인들의 이념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볼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아까운 자산이잖아요. 그 최재원 목사님하고 한번 카톡을 했는데 김종대 그다음에 목사님 저희 셋이 한번 그 토크쇼 하자 그랬더니 그렇게 하재요. 근데 지금 김종대라든지 또는 정의당에서 정말 아까운 자원들이 민주당에서 받아들일까? 절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김종대 전 의원 같으면 민주당은 당연히 100% 받아요. 받아요? 다만 뭐라고 했대잖아요. 본인이 의리를 지키려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끝까지 의리 지키려고. 그래서 김종대 전 의원이 마음에 드니까 그걸 끝까지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마지막에 나빠선 나오는 아니, 그러니까 되고 싶고. 제가 듣기로는 그때 이제 그 저기 이재명 쪽에서 상당부 쪽에 선수를 찾아보니까 그래도 김종대가 제일 낫다. 그 선수가 하도 없어갖고 찾은 거지. 실제로 홍위병이나 전투병을 원하지 김종대 같은 사람은 원할까 근데 민주당이? 지금 대정부 공격수 중에서는 김종대를 따라올 사람이 없잖아요. 국방 분야라든가. 아 근데 저기 그 민주당에서 원하는 전투병은 막 멱살 잡고 막 딜러놓고 이런 거지. 저 논리적인 전투병을 원하지 않아요. 지금 정보력도 네. 국방 분야 그러지 않는다. 머리는 필요치 특히 않아요. 국방 분야에서 그렇지만 정보력이 싸움닭을 원하는 거죠. 야당에서 최고잖아요. 지금 뭐 최상병 문제도 정보력 김종대 전 의원 입에서 나오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는 민주당으로서는 꼭 필요한 인물이고 본인이 녹색 정의당과 의리 지키려고 남아 있었는데 녹색 정의당이 만약에 와야 된다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기 소방서도 보면 이제 그 저기 진압팀 그리고 파이어 파이팅 팀이 있고 커맨더 팀이 있고 뭐 이러는데 글쎄 그
민주당이 저는 그렇게 그 뭐랄지 마음 넓게 갖고 있지 포용력이 없다. 포용력이. 아니 저 박용진 그냥 3차례 걸서 죽이는 거 봐. 그거. 예? 그 오직하면 댓글에 아예 김혜경을 공천해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보면 적끼리 서로 윤석열하고 이재명 똑같아. 그치 닮아가는 거야 또 끝까지 죽여.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난번 그거 끝내야 되는데 다시 물고 뜨잖아. 아니 지난번 선거는 어찌 보면 정말 뭐 이런 사람들이 붙었었지 이런 생각도 들을 정도로. 대선의 연장전이라고 예,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또 지금 계속 이러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불행이지 뭐. 더 신랄한 얘기는 저녁 드시면서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각 유명한 정치인과 각 정당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삐딱하게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대 화이팅.